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고 대회를 제외한 비공식 개인 기록으로는 대략 3.5회 왕복인 135개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다면 이처럼 단계를 뛰어넘는 발전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슬라롬 연구소입니다. 대략 10년 전 해외 슬라롬 워크숍을 하고 있던 중 학생들 중에서도 실력이 유독 뛰어났던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뛰어난 실력에도 10개 정도의 힐 꺾기 성공률은 높았지만 그때까지 한 번도 20개를 성공해보지 못하던 상태였습니다. 다른 기술들을 보았을 때 피지컬적으로는 충분해 보였지만 기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필요한 피드백을 해당 학생에게 해주었고 피드백 이후 혼자서 연습을 시작한 지 채 20분도 지나지 않아서 그 학생은 바로 30콘 정도의 힐 꺾기를 성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 20분 동안 그 학생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우리가 슬라롬 동작을 수행할 때 신체의 여러 가지 근육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응하여 하나의 동작을 완성해냅니다. 하나의 동작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선 해당 동작을 위한 근육과 신체 부위가 제대로 작동하였는지가 관건이지만 동작 수행 중에 쓰이는 수많은 신체의 움직임들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관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는 수행자의 완성된 동작을 보고 그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이를 판단할 때에도 무엇을 기준으로 두느냐에 따라 두 가지 관점으로 하나의 동작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는 수행자가 하나의 동작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는 사람과 듣는 사람에게 익숙한 단어로 이를 설명한다면 오른팔을 어깨 라인까지 옆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는 오른쪽 어깨를 어깨 라인까지 외전하였습니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 내부 초점과 외부 초점에 관하여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초점이란 일반적으로 우리 몸이 움직이는 메커니즘에 초점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위의 예시에서는 어깨를 외전하였다가 이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외부 초점은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에 초점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팔을 옆으로 들어 올린 행위는 어깨의 외전이라는 과정이 없이는 나타날 수 없는 결과입니다. 따라서 내부 초점은 눈으로 보여지는 결과를 수행하기 위한 과정에 그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현존하는 실제 여러 연구 결과에서는 외부 초점에 근거하여 수행하고 피드백하는 것이 내부 초점보다 수행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수행자의 수준과 상태, 그리고 기간적, 상황적 배경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특히나 슬라롬 연구소에서는 슬라롬이라는 종목의 안에서 내부 초점에서의 접근 없이는 숙련자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연습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략 2004년 겨울쯤 백힐 휠링과 백토 휠링에 대해서 처음으로 본격적인 연습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 전까진 3-4개의 백토 휠링을 평균적으로 수행하던 수준이었지만 평균 5개 이상의 수준으로 발전하기 위해 50cm의 짧은 라인에서 처음으로 본격적인 기술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첫 시작은 다른 슬라롬 스케이터들의 영상을 보면서 발을 차주고 흔드는 모습을 상상하며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7개에서 9개 정도의 콘을 통과하기 시작했고 조금 더 과감하게 발을 차주었을 때 처음으로 10개를 조금 넘는 개수를 성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동작의 시각적인 결과에 맞추어서 연습을 하였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외부 초점에 의한 단기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이 같은 방법으로 수개월이 넘도록 연습을 했었지만 20개의 벽은 쉽사리 넘어설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수많은 세월이 흘러 대략 2010년도 즈음 한창 배틀이라는 슬라롬 종목이 왕성하게 발전하던 시기에 해당 종목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슬라롬 고급 기술들은 기본적으로 20개 이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암묵적인 기준이 생겼습니다. 50cm 라인에서 20개를 성공하기 위해 연습했던 백휠링 계열의 기술들은 그 이후 최소한 왕복을 할 수 있어야 고급 기술로서 인정받기 시작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부터 백힐 휠링의 왕복을 내 대회의 파이널 트릭이나 라운드 기술로 사용하면서 다른 선수들에 비해 높은 성공률로 좋은 성적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가 바로 대회 영상들을 스스로 모니터해 보면서 선수들의 동작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지하던 때였습니다. 2004년 당시에 연습했던 방법으로는 몇 콘이라도 더 지나가기 위해
다리 근육에 필요 이상의 과도한 힘을 주게 되었고, 발을 점점 더 세게 찰수록 근육의 피로도는 점점 더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당시에 이 방법은 한계점이 명확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배틀 슬랄롬이라는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기술 수행을 위한 최적의 운동 수행 방법을 몸이 직접 찾아 나서기 시작했고, 그 결과로 골반 활용의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몸이 찾아낸 모든 최적의 운동 수행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지하고 발전시켜 나아갔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전 연습 영상들을 보더라도 20개를 성공시킨 2005년부터 미미하게나마 골반을 활용하였지만 이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인지하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 배틀 슬랄롬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접어들게 되면서부터 골반 활용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이 감각을 의식적으로 연습에 활용하여 기술 향상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내부 초점에 기반한 이 연습 과정을 통해 당시에 출전하던 대회에서 백힐 휠링의 개수가 1회 왕복인 40개부터 시작하여 60개, 80개, 100개의 수준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고, 대회를 제외한 비공식 개인 기록으로는 대략 3.5회 왕복인 135개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다면 이처럼 단계를 뛰어넘는 발전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후 점점 더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백힐 휠링뿐만 아니라 한 발로 수행해야 하는 대부분의 기술에 기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골반의 활용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도입부에 언급한 해외 워크숍에서도 기본적으로 내부 초점에 기반한 골반 활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시하였고, 그 이후 해당 학생뿐만 아니라 해당 슬랄롬 스쿨 학생들의 전체적인 기술 향상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겉으로 보이는 동작의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내부 초점의 관점에서 인식해야 할 골반 활용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되짚어 보았을 때 골반의 활용은 숙련자의 난이도에서만이 그 필요성이 부각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기술에서부터 이 원리를 의식적으로 활용하여야만이 해당 기술들 뿐만 아니라 중급에서 고급까지의 과정에서도 단계별로 막힘없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와 관련한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두 개의 동작은 과연 어떠한 동작의 구분 동작일까요? 정답을 유추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해줄 수 있는 좋은 질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흥미롭고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슬랄롬 연구소였습니다.